병실안. 베이지는 눈물이 얼룩진 얼굴로 주가람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주가람이 중증 근무력증에 걸려 올림픽 본선 진출이 걸린 결승전을 포기하려 했지만 당시 감독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경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자신에게조차 숨겨왔습니다. 베이지는 주가람이 그동안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웠을지 연민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신에게까지 진실을 숨겼다는 생각에 서운함이 몰려왔습니다. 베이지는 나도 믿지 못한 거야.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니 라는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교장이 병실로 들어와 주가람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지난 3년간 휴식하며 호전되던 근무력증이 럭비부 감독을 맡으면서 다시 심해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녀의 표정에는 깊은 걱정이 드리워졌습니다. 교장은 베이지를 바라보며 가람이 널 못 믿어서가 아니라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3년간 연락을 끊은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베이지 마음속에 남아있던 서운함과 원망은 서서히 녹아내렸고 대신 주가람을 향한 깊은 연민과 앞으로 다가올 설명하기 힘든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감은 자신의 내년 교장 승진 평가에 방해가 되는 주가람과 럭비부가 눈에 가시처럼 느껴져 하루빨리 주가람을 내보내고 럭비부를 해산시키고 싶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자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에우로빅 감독 말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주가람은 미심쩍은 구석이 있어. 그 의심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일부러 언론을 끌어들여 거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투데이 스포츠 기자가 주가람에게 관심을 보였고 기자는 럭비부의 훈련을 지켜보며 과거 은퇴 사유와 최근 건강 문제에 연결고리를 펴내려 했습니다. 겉으로는 학교를 응원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시선은 주가람의 손끝과 걸음걸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교장은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불필요한 노출을 막으려 했지만 교감은 안전을 명분으로 감독 교체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교장과 교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이어졌고 긴장감은 선수들의 호흡까지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주가람의 과거는 다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교장은 주가람을 조용히 불러 과거 은퇴 당시의 심정을 떠올리게 하며 스스로를 소모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람은 그 말의 의미를 알면서도 이번 무대가 선수들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능이 럭비를 시작하고 첫 경기인 이번 대상고전을 앞두고 있을 때 주가람은 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가갔습니다. 럭비를 처음 시작하는 너에게 태클이 두려운 건 너무 당연하고 또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어. 태클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고 충분히 연습하다 보면 경기에서도 자신감이 붙을 거야. 그러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그러니 너 자신을 믿어. 그 한마디는 문웅의 어깨를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한양 최고 럭비부는 예정보다 조금 일찍 버스에 올랐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한 주가람 감독은 원래 계획을 일부 조정해 이동 스트레칭과 호흡 훈련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상대인 대상고는 체격과 선수 측 모두에서 한 수였고 몸을 풀면서도 여유로운 웃음을 짓는 모습에서 노골적인 심리전이 느껴졌습니다. 그 속에는 한양 최고를 떠난 강태풍의 얼굴도 보였고 이를 마주한 한양 최고 선수들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주가람은 선수들에게 경기 시작 첫 10분은 절대 흐름을 내주지 않는다. 실수 없이 안정적으로 버틴다고 말하며 킥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소유권을 지켜내라는 원칙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히슬이 울리자 한양 최고는 조직적인 전진으로 상대 진영을 파고들었습니다. 윤성준이 첫 런에서 1차 수비를 흔들며 중앙 돌파에 성공했고 그대로 골라인을 넘어 첫 트라이를 만들어냈습니다. 5점을 선취한 뒤 추가킥이 골문을 통과하며 스코어는 7대 0이 됐습니다. 벤치가 들썩였지만 주가람은 손바닥을 들어 올리며 감정 폭발을 억제하고 리셋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초반 리드가 오히려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달콤한 함정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반 중반 거친 태클에 김주양이 넘어지며 발목이 꺾였습니다. 짧은 정적이 경기장을 감쌌고 교체 인력이 없다는 현실이 한양 최고 선수들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김주양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고 윤성주는 콜을 짧게 끊어 커뮤니케이션 속도를 높였고 오영광은 브레이크 다운에서 바디 포지션을 낮춰 상대의 손을 완전히 묶었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 한양 최고는 상대 반칙으로 얻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3점을 추가해 10대 0으로 앞서갔지만 곧바로 대상고가 트라이와 컨버전 킥을 성공시키며 10대 7로 추격했습니다. 하프타임 주가람은 후반 운영 계획을 수정해 스트레칭 타이밍과 워터 브레이크 사인을 팀에 전달했습니다. 관중석에서 교감은 기자와 짧은 대화를 나누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고 교장은 팔짱을 푼 채 숨을 고르며 차분히 경기장을 내려다봤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대상고는 강한 압박과 무게로 밀어붙이는 럭비를 펼쳤고 12분 만에 트라이와 킥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10대 14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종료 3분 전 점수는 여전히 4점 차였습니다. 김주양의 스텝은 눈에 띄게 무거워졌고 숨소리마저 거칠어졌습니다. 그 순간 윤성준이 사이드라인 쪽으로 시선을 흘리며 주가람과 짧게 눈을 맞췄습니다.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그는 터치라인 근처에서 역방향 커팅으로 2차 수비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순간적으로 열린 공간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오버래핑 타이밍에 맞춰 달려온 오영광이 뒤에서 몸을 대며 클리어를 시도했고 부서질 듯한 컨택 속에서도 공은 다시 윤성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성준은 마지막 한 걸음을 밀어넣으며 결국 결승 트라이를 성공했습니다. 전광판에 15대 14라는 숫자가 찍히자 벤치에서는 잠깐 숨죽였던 환호가 터져나왔고 추가 킥이 골문 한가운데를 가르며 점수는 17대 14로 벌어졌습니다. 남은 시간은 단 1분. 태클이 이어질 때마다 가슴이 뜨겁게 뛰었고 종료 휘슬이 울리자 선수들은 그대로 그라운드에 주저앉았습니다. 강호, 대상고를 꺾은 기적 같은 승리에 주가람은 잠시 고개를 숙여 눈물을 삼켰고 선수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머니가 잦아들자 교감은 관중석을 빠져나와 곧바로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얘기한 대로 진행하시죠.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한편 라커룸으로 향하던 주가람은 복도 한쪽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 약병을 확인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는 직감했습니다. 팀의 기세가 오를수록 자신을 향한 의심의 파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요. 이튿날 저녁, 교감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서늘하게 웃었고 화면에는 전 럭비 선수 주가람, 과거 약물 스캔들 의혹 재점화 라는 기사가 보였습니다. 어렵게 이뤄낸 럭비부의 첫 승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주가람 감독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었고 그 비극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